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내부 반복자라는 게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터레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외부 반복자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컬렉션이 있으면 자, next 하나 갖고 와. 그럼 갖고 와서 처리하고 또 next 또 하나 갖고 와서 처리하고 next 하나 갖고 와 해서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컬렉션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바깥쪽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서 여러분이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외부 반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부 반복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컬렉션 안에 있는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해요. 람다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람다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식을 작성하고 나서 이거를 컬렉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트림에 이제 이 람다식을 준다는 거죠. 이 컬렉션 내부에서 요소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에서 준 람다식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바깥쪽에서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컬렉션 안에 내부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요소를 내가 준 람다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해서 내부 반복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내부 반복자가 더 좋으냐? 이거보다 왜 얘가 더 좋으냐 이거죠. 그래서 외부 반복자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거 갖고 와, 갖고 오죠. 그죠? 그 다음 거 갖고 와,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덱스로 또 이용을 해서 가져온다면 몇 번째 있는 거 갖고 와, 몇 번째 있는 거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위치로 가서 갖고 오는 이런 이제 여러분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컬렉션 안에 객체가 한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중에서 50개를 내가 스레드 A에서 처리하고 싶고 50개를 스레드 B에서 처리하고 싶다. 다음 거 갖고 와, 다음 거 갖고 와, 다음 거 갖고 와 했을 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A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또 어떤 거는 B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한다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스레드 A에서 처리하고 어떤 거는 스레드 B에서 처리하고 이 100개를 어떻게 여러분이 나누어서 스레드 A와 스레드 B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내부 반복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메소드 딱 하나만을 호출하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트림이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요소가 흘러가는 스트림이 2개가 생겨요.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씩 50개씩 자동적으로 자기가 나누어요. 나누어서 이거는 스레드 A에서 처리하고 이거는 스레드 B에서 처리하는. 물론 이제 여기 처리하는 방법은 람다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람다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반복자를 이렇게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와, 또 갖고 와, 갖고 와 해서 갖고 온 걸 갖다가 또 나누어서 뭐 스레드 A에서 처리하고 스레드 B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귀찮은 작업이 전혀 없다는 거지.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2개로 나누어라 또는 3개로 나누어라 또는 뭐 4개로 나누어라. 지가 알아서 그냥 나누어서 그냥 병렬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반복자를 쓰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져와라 하는 거 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절약도 되고요. 왜냐하면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 컬렉션 안쪽에 스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요소가 자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가져올 필요가 없죠, 외부로. 그 다음에 이 병렬 처리가 매우 쉬워진다. 병렬 처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지금 이런 포문을 이용해서 요소를 가져오는 이런 코드,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코드는 여러분이 이런 코드 대신에 스트림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일단 코드도 간결하고 병렬 처리도 쉽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리스트를 통해서 내부 스트림을 얻습니다. 아까 요 그림상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컬렉션이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세요. 이게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컬렉션 내부에서 이런 흐름이 있죠. 이런 흐름. 요소가 하나씩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요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스트림 객체를 얻고 나서 이제 이 스트림한테 우리가 뭘 주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람다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리스트 내부의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자, stream.poich 이런 포이치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뭔가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포이치는. 그래서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개 변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이 남다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들어가 있다. 객체가. 그러면 객체 하나씩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템에. 아이템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여기 들어와서 또 처리하고 또 여기 들어와서 처리하고 그래서 얘가 1000번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요소 하나를 가져와 그리고 처리하고 또 다음 거 가져와 처리하고 또 다음 거 가져와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리 방식을 어디에다 넣어줍니까? 이 스트림한테 집어 넣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넣어주면 이제 스트림이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흘러가는 요소를 가지고 자 이거를 한 번씩 처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실행한다는 거죠. 자 요거 작성을 하면서 다시 우리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챕터 17점 자 섹션 01점 이그잼 01 그래서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스트림 이그잼플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체크해서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자 우리가 set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문자열이 저장된 set 컬렉션을 만드는데 자 변수 선언을 하고 자 new hash set을 만들자. 자 컨트롤 shift O 자 set에 여러분이 자 객체를 저장을 하는데 문자열이죠. 그래서 홍길동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김길동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자발을 저장하자. 자 여러분이 우리가 외부 반복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자 포문을 이용해서 자 string item 자 set 자 system.out.println item 자 이 포문은 여러분이 set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외부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처리를 이제 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외부 반복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터러블을 구현한 객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외부 반복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죠? 이터레이터. 자, string 이터레이터. set.iterator. 그죠? 그래서 java.util에 있는 이터레이터입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임포트가 됐죠.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이터레이터에 has next 가져올 게 있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가져올 게 있으면 그럼 가져와 이터레이터에 next 가져와 그럼 가져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건데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출력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계행을 하나 해줄게요. 자, 2번 계행을 했죠.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반복이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반복자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반복자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컬렉션 내부로부터 스트림을 얻어내요. 자, 스트림. 자,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스트링 객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림. 자, set.string. 그래서 set collection 내부의 요소를 흐르게 만드는 스트림을 얻어내요. 자, 그러면 이 스트림한테 우리가 뭘 제공해? 너 안에 흐르는 객체를 내가 준 람다식으로 처리해. 그래서 stream.poich.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개별 객체에 대해서, 개별 요소에 대해서 내가 준 람다식으로 처리해. 자, 이거 람다식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처리 방법을 여러분이 스트림 쪽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스트림이 흘러가면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람다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포이치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매개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람다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이치의 매개 타입이 뭔지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 여기로 가서 자, 스트림이라고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java.util.stream의 스트림 있습니까? 자, 요거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제네릭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고 요 t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기 set 안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죠. 그지? 그럼 이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는 문자열 객체가 흘러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이치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메소드에 가서 자, 포이치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까? 자, 포이치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consumer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네릭 타입이 리턴 타입이나 매개 변수 타입으로 사용될 때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와일드 카드 써가지고 슈퍼 T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어떤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T이거나 T의 부모라면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거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PI 도큐먼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도큐먼트 해석 못한다고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타입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 T 타입이거나 T 타입의 위에 부모여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컨슈머. 이게 여러분이 뭘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인터페이스고,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죠.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컨슈머의 구형 객체로 여러분이 람다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컨슈머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 지금 2개가 있는데, 왜 2개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터페이스의 구성 멤버가 뭐 있죠? 상수,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정적 메소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만 하나만 있으면 돼. 뭐 디폴트가 있거나 뭐 정적 메소드가 있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accept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는 디폴트 메소드고요. 자, 그러면 이 accep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뭐냐면 요소의 타입. 즉, 여러분이 지금 요소의 타입이 스트링 맞습니까? 그 요소의 타입이 이제 요 T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링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죠? 그럼 여기에 매개 변수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T. 그러면 이 T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이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요소, 즉 흘러가는 객체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한 번씩 T 자리에 대입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system.out.println 해서 T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 위에처럼 여러분이 자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꼭 매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여러분이 통일을 한번 한다 그러면 아이템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카피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일단 하고요. 자 요거를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더 줄이게 되면 자 여기서까지 복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이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스트림을 재사용 못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스트림을 또 얻어서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실행문이 하나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중괄로 생략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이 생략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람다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요 두 개는 여러분이 외부 반복자를 이용한 거고 요거는 내부 반복자를 이용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포문 또는 이터레이터 이거 우리 사용해서 반복 처리해 왔는데 그러면 새로운 또 스트림이 나와서 우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냐. 그럼 왜 우리가 그럼 꼭 스트림을 써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다. 내부 반복자이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병렬 처리의 효율적이다. 이게 이제 주 목적이죠, 이게. 이게 가져오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이와 같이 컬렉션 내부의 흐름을 2개, 3개, 4개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람다식으로 다양한 요소 처리를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요소가 흘러가는 것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여기에 요소가 흐를 때마다 처리 코드를 람다식으로 제공을 하니까 내가 람다식만 딴 거를 넣어주면 다르게 처리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지향적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다. 그래서 람다식이 여러분이 결국 함수니까 함수를 넣음으로 해서 이 함수대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수행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잠깐 그림을 보고 올게요. 자, 7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컬렉션이 있어요. 뭐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스트림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스트림. 또 뒤에 필터링된 스트림. 또 이거 뒤에 매핑된 스트림. 그러니까 스트림을 이렇게 연속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물이 흐르는 이 관을 파이프라고 그럽니까?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가 여러 개가 연결된 거죠.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라인. 자, 이쪽에서 흘러가는 요소와 이쪽에서 흘러가는 요소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 여, 남. 남자도 흘러가고 여자도 흘러가고 남자도 흘러가는데 요거를 딱 통과하는 순간 남자만 필터링 되어서 흘러가요. 근데 남자도 여러분이 군대 간 사람과 군대 안 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를 딱 지나면 군대 간 사람만 흘러가요.
남자, 여자, 남자가 흘러가는 이 스트림이 요걸 통과하는 순간 남자만 흘러가고 남자 중에서 분필자만 이렇게 또 흘러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림이 마치 연결되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 처리할 때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남자 중에서 군필자만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람다식으로 다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백에서. 그래서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 여기서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중간 처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녀 여기에서 남으로만 뽑아내고 또 남 중에서 또 여러분이 군필자만 뽑아내어서 그래서 중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최종 처리에서는 군필자만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군필자까지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처리가 이렇게 붙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스트림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병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런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14장에서 뭐 배웠어요? 스레드 배웠죠. 우리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스레드 배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실습할 예제에서는 스레드 S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New 패키지. 챕터 17의 섹션 2.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 패러렐, 자, 스트림, 병렬 스트림이라는 이야기죠.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리스트 타입의 컬렉션을 만들어 주는데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자, 구형 객체는 자, 어레이 리스트를 자, 작성을 할게요. 근데 병렬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뭐예요? 뭐 동기화 처리된 벡터 이런 게 낫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쓰는 읽기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병렬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요소를 두 번 처리하는 게 병렬 처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개의 객체를 두 번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개의 객체는 한 번 처리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개는 이제 스레드 A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51부터 100까지는 스레드 B에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뭐 읽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벡터를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추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5개만 추가를 할게요. 자, 나는 이 5개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이거를 멀티 스트림을 만들어서 병렬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림을 얻는데 자, 흘러가는 요소는 역시 스트링입니다.
이런 객체가 흘러가니까. 자, 아까 우리가 list.stream 이렇게 여러분이 얻게 되면은 이거는 싱글 스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얻지 않고 여러분이 점 찍고 패러렐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트림을 얻으면 이 스트림은 이제 병렬 스트림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이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처리 방법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까 포이치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람다식으로 처리 방법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포이치의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컨슈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였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컨슈머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이었는데, 얘가 함수형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accept라고 하는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가 하나가 있죠. t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t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t가 됐든 i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템이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항목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목이니까 그냥 아이템이라 할게요.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름 다 이름이죠. 뭐 책에서는 그냥 이걸 네임이라고 했나요? 네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system.out.println 자, 네임을 출력하고 자, 현재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thread.current thread 하게 되면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 참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거 getName 하게 되면은 뭡니까? 스레드의 이름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레드 객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자, 스레드.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어주고 요 자리에 여러분이 thread.getName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의 참조를 얻고 그 스레드의 이름을 얻어서 출력을 해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내가 병렬 스트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스트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코어에 여러분이 개수만큼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흐름과 이거를 처리하는 흐름이 다르다. 흐름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레드가 뭐라고 그랬죠? 실행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다르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달라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뭔지, 이거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보니까 남길동을 처리한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 메인 스레드. 그 다음에 서길동을 처리한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 하여튼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레드. 홍길동을 처리한 스레드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레드. 그럼 최소한 여기 안에 있는 이 요소를, 이 객체를 처리하는 스레드 몇 개를 썼다는 겁니까? 5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5개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5개의 여러분이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좀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5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각각 이거를 처리할 때 하나의 스레드씩 사용을 합니까? 그냥 싱글 스레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소가 여러분이 적을 때는 오히려 병렬 스트림으로 하는 게 속도가 더 느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렬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병렬 처리 스트림을 얻어서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할 때는 이 개수가 많아야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포문을 이용을 해서 int i는 0, 자, i는 1000,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두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플러스 자, i라고 주고 우리 리스트에 1000개의 문자열을 저장해 놓자. 그리고 이 1000개의 문자열을 병렬 스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대입해서 처리를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대충 이 여러분이 뒤에 번호를 보게 되면 몇 개의 스레드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가 11이네요. 메인까지 합하면은 총 스레드가 몇 개? 12개죠. 자, 여러분 작업 관리자로 가서 우리 성능으로 가보면 우리 코어의 실제 물리적인 개수는 6개인데 우리 운영체제에서 코어 하나를 2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코어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그럼 결국 코어의 개수만큼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이 스레드가 12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를 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0개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1000 나누기 12 하면은 약 한 100개씩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가 1000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12개의 스레드가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병렬로 처리하면 안 되지. 그냥 스트림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병렬 스트림이 아니라 단일 스트림이 만들어져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0, 1, 2, 3, 4 이 순서대로 쭉 처리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대신에 점 패러렐 스트림을 쓰게 되면 스트림이 하나가 아니라 12개의 스트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약 100개씩 처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의 스레드가 담당을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00개, 100개. 그래서 코어가 총 12개니까 그래서 약 100개씩 지금 처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출력 결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